국민의힘 충북선대위가 뒤늦은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리 유세로 새몰이의 속도를 냈습니다. 충주의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들어 국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큰 피해에 이어 올해도 확산 조짐이 나타나며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벌써 2년째 공사가 멈췄습니다. 줄줄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조합원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충북선대위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며 격차를 좁히는 데 애쓰는 모습인데요. 하루 먼저 충북선대위를 가동한 민주당은 출근길과 거리 유세로 새몰이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개시 이틀 만에 집결한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청주 성안길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과 원외 당협위원장,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여기 계신 분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김문수라고 생각하고 함께 뛰시겠습니까? 연단에 오른 당협위원장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거짓말하는 후보, 포퓰리즘 후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후보를 내세운 저 당과 우리 당의 후보를 여러분 비교하십시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충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출정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선대위 가동 이틀째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출근길과 거리 유세로 새몰이의 속도를 냈습니다. 주로 이제 기획과 정책을 맡아서 중앙당에서 일을 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한 표 한 표 국민들 표를 모으는 정성이 필요한 시기여서 또 경청을 화두로 내걸고 유권자를 만나 대화하는 골목 유세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추경을 좀 해서 민생 추경을 좀 더 해서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사랑화폐 같은 걸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한편 내일은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천과 충주, 청주를 차례로 방문하는 등 각 당 중앙선대위의 충북 지원 유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증평도서관 앞 도로가에 걸려있던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에 인쇄된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찢어진 것을 확인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충북 지역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핵심 공약을 보면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와 오송 K바이오스퀘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조속 추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해당 사업들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환 지사가 앞장서 추진 중인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은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처음으로 충주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올해도 과수 화상병 피해가 확산될까 걱정인데요. 당장 사과 수급에는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급히 병에 걸린 나뭇가지를 잘라 일단 파란색 천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충주시 용탄동의 한 사과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긴급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이번 화상병은 0.62헥타르의 규모의 과수원에서 확인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정기 예찰 중 발견해 간이 검사를 했고 충북농업기술원의 정밀 검사 결과 17그루에서 최종 확진됐습니다. 300여 그루의 사과나무를 키우는 해당 과수원은 내일부터 매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방제당국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51개 농가와 29헥타르의 모든 과수원을 내일까지 예찰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음성과 강원도 원주에서도 오늘 간이 진단에서 양성이 나와 최종 확진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왔고요. 음성군 음성급에서 들어왔대요. 그게 크진 않아요. 한 800평 정도요. 20여 그루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대책 상황치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지연 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162개 농가 86.9헥타르,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개 농가가 충북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피해 면적과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치료제가 없어 여전히 치명적인 과수화상병.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민선 8기 3년차 김영한 충북지사의 공약 완료 이행률이 1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충북도지사 공약 100개 가운데 지난해까지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15개로 나머지 80개는 정상 추진, 5개는 일부 추진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공약 완료 이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종합평가에서 평균 87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9개 시도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46개 공약 가운데 19개를 완료한 가운데 폐기되거나 보류 중인 공약은 없었고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에 올랐습니다. 에어로케이의 청주 나리타 정기 노선이 불과 사흘 앞두고 취소돼 항의가 잇따른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 취소 원인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오전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오사카행 항공편의 부조정실 창문에서 균열이 확인돼 긴급 회항했고 해당 항공기가 정비 입고되며 연결편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물질에 의한 균열로 보이지만 일단 조류 충돌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장들과 시행사가 연루된 100억 원 배임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조합장이 억대 뇌물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시행사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사이 개발공사는 2년째 전면 중단되면서 조합원들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합장들의 100억 원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당시 조합장 2명이 조합비 400억 원 중 100억 원을 무단 인출해 시행사 대표에게 사업비로 넘겨주면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검찰은 조합 총회를 통한 협의 절차도 없이 시행사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조합에는 그만큼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들의 변호인은 시행사의 다른 채권을 담보로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중 전 조합장 박모 씨는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업무 대행사에서 5억 5천여만 원을 받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 조합장은 업무 대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전히 뇌물이 아닌 업무 추진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과 배임에 이어 수십억 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주택 조합비 70여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주변 7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00세대의 주거단지와 상업 유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2023년 7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공정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간도 늘어나고 또 피해액도 더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그 사업 비용을 다 배당을 다시 배분해가지고 비용이 다 전가가 되는 거죠. 조합 측은 비리로 계약을 해지했던 시행사 등 관련 업체들을 다시 선정하고 올해 연말에 만료되는 개발 허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상가 건물 지하 3층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숨진 48살 노동자는 상가 관리업체의 하청 소속으로 3.5m 높이 물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동료가 이를 목격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물탱크 위에 있던 전선관에서 누전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한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유용과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학교에서 회계 담당 책임자로 일하면서 공금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해 빼돌린 혐의로 6급 행정실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실장은 근무 시간에 학교 내 사택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허위로 수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했고 경찰에 고발한 뒤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인원 괴산군수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의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송인원 괴산군수는 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며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방치됐던 청주 영운공원이 민간 개발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서동개발의 사업 제안을 수용해 2029년까지 영운근린공원 12만 제곱미터 일부에 아파트 1,998세대를 짓고 나머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 도시공원 개발을 예고했습니다. 197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영운공원은 2015년부터 세 차례 민간 개발이 시도됐지만 사업성이나 사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올해 1분기 충북의 건설 수주액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충청권 지역경제 동향에서 충북의 1분기 건설 수주액은 2조 1,254억 원으로 5,800억 원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1% 증가했습니다. 토목이 1년 전보다 28% 감소했는데도 건축이 726.6% 급증해 전체 건설 수주액이 급증했습니다. 인접 세종의 증가폭은 361.7%로 충북보다 높았지만 대전은 마이너스 63.7%, 충남 마이너스 56.6% 등 지역별로 극명한 대조를 나타냈습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식 여행사 16곳을 지정하고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여행사들은 엑스포가 열리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국악체험촌은 물론 엑스포 관람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